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는 공매도라는 키워드로 뜨겁게 논쟁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뜨거운 주식시장 더 뜨거운 공매도 논란 이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 아예 그냥 없애버려라 이런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공매도가 뭐예요? 네. 아니, 이제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빌공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사고 판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그 주식 매매는 원래 어떤 주식을 사서 네. 싼 가격에 사서 그것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거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매도는 내가 주식을 소유하진 않아요. 남의 주식을 빌려서 그 주식을 일단 팝니다. 예. 팔아갖고 예를 들어 팔아서 내 것도 아닌데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빌렸으니까요. 일단 빌린 거니까 예. 빌려서 마치 내 것처럼 팝니다. 팔아갖고 그다음에 주식이 하락하면 다시 그 주식을 사서 네. 그 돌려주고 그 차익을 자기의 어떤 재산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매수 후 매도인데 네. 이 공매도는 매도 후 매수다.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렵나요? 그러니까 사야지 실체가 생기는 거고 내게 되는 거고 네네. 그 내게 되니까 그걸 파는 건데 네네. 이거 내 것도 아닌 거를 그냥 빌려와 갖고 팔아버리고 네. 그 이후에 그걸 산다고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예. 정확하게 지금 하락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예견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주식이 100만 원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100만 원의 가격이 한 주당 100만 원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요. 사흘 후에 분명히 떨어져요. 내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주식은 가격이 폭락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거품이에요. 내가 정보를 하나 갖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것들은 뭔가 불확실한 정보로 너무 거품이 있어. 이건 보나마나 떨어질 거야. 그러면 그 즉시 그 주식을 빌립니다. 100만 원짜리를 빌려요. 그래서 팝니다. 근데 팔으면 100만 원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예정대로 떨어졌어요. 9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90만 원에 그것을 사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을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죠? 1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주당 10만 원이 떨어져요. 그러면 점점 가격이 떨어질수록 나한테는 남는 게 더 많아요. 100만 원짜리 주식이 폭락을 해서 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 빌려준 사람한테는 주식을 줌으로 똑같은 거고요. 그 사람 받는 사람은. 근데 나는 그렇게만 해서 빌려서 이렇게 거래만 해서 50만 원의 수익이 있거든요. 떨어질수록 수익이 더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원래 거래를 해왔어요? 공매도는 어떠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어 왔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예. 네. 근데 소유하지도 않은 주식인데다가 게다가 이거를 빌려서 매도한다는 게 좀 깨름직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매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빌리지도 않으면서도 그것을 사고 파는 그런 그 공매도도 있습니다. 그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 무차입 공매도는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00년 4월 이후에 2000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풍금고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이 빌린다는 어떤 전화 통화로만 했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데 안 갖다 놓은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식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을 때 그럼 엄청난 손해예요. 왜냐하면 나는 100원에 샀는데 50원으로 떨어질 거 생각했는데 150원이 됐다 그러면 이걸 도로 갚으려고 하면 50원이라는 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이게 이 무차익 한계 사고가 난 거죠. 그 우풍금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아예 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도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만 금지죠. 2018년도에는 골드만삭스가 어마어마한 무차입 공매도 한 게 드러나요. 그래서 고작 75억 원의 이 과태료를 납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절시키려면 사실 굉장히 엄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무차입 공매도는 몰라요. 지금도 횡행하는지. 왜냐하면 사고가 나야지만 드러나는 거니까. 사고가 나야 드러난다. 적법한 것은 차입 공매도입니다. 지금의 공매도는 다 차입이라고 해서 실제로 빌려서 그다음에 갚는 형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그 적법하다고 하는 차입 공매도까지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7720님도 공매도 없어져야 합니다. 외국인 기관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김배공님 저도 반대합니다. 이건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이렇게 공매도에 반대하실까요? 일단 지금 장이 3,100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60%까지 오른 건 이 증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기관이 투매를 하면 그대로 폭락장세로 그냥 다 그 손실을 떠안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동학개미라는 1년 내의 어떤 흐름은 기관이 던지면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의 3,100이라는 그 이 주가 지수를 개인들이 떠받쳐 왔는데 이걸 공매도로 하면 공매도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하락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럼 주가 하락에 돈을 벌기 위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동원해서 공매도를 실시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우리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지금 떠받쳐 온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청원까지 가게 된 어떤 계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개인도 공매도에 지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규모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든지 뭐 또는 증권사에서만 빌릴 수 있다든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좀 금지를 시켰었어요. 잠시.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전부 다 뭐 어마어마하게 다운이 됐었거든요. 우리도 작년 3월에 공매도를 금지시켰어요. 6개월 한시적으로. 네. 근데 이제 9월이 되니까 다시 좀 6개월 연장을 했고 이번 3월 달에 이제 그 다시 도래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불법이라든가 편법 공매도뿐 아니라 지금 이 공매도 자체를 없애자는 이런 지금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공매도의 역기능을 말씀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장세에서는 아주 폭락 장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관들은 이 공매도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더 큰 폭으로 하락시켜야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는 수익이 나겠죠. 외국인 투자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의 어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아예 불법적인 어떤 정보를 유출을 시켜서 일부 물론 이 조작을 하는 그런 만약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예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러니까 하락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2012년도 셀트리온이 그랬는데요. 중국 임상 시험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3일간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셀트리온이 당시에 52주째 최저가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허위 뉴스를 갖고 공매도를 통한 그런 이득을 취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정확한 루머에 흔들리게 되면 사실 그걸 방어하느라고 이 경영자가 들이지 않아야 될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손실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거꾸로 하나 재미있는 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예, 앨런 머스크. 테슬라가 역시 공매도 논쟁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공매도를 어마어마한 게 기관들이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근데 테슬라가 끝까지 떠받치면서 아예 조롱을 했어요. 머스크가. 그러니까 자기 그 머천다이징 홈페이지에 짧은 청바지를 계속 상품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매도가 쇼트거든요. 그대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롱이라고 하고. 근데 쇼트 짧은 청바지 너네들이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위기를 도리어 극복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날 이거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매도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건 주식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시장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글로벌한 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도 없고 우리끼리만 하고 있다는 우리끼리 룰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를 받아들인 금융 개방, 증시 개방을 한 이후에는 그 룰이 국제적인 어떤 룰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 또 순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기능이냐면 만약에 약세장일 경우 그가 이 주식을 싼 값을 사서 비싸게만 팔려고 했을 때 약세장일 경우는 누구도 안 팔려고 할 겁니다. 네. 그 주식시장 계속 사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가장 이 주식 가격이 높았을 때 그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유동성. 주식은 돌아갈 수가 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드렸지만 주식을 불확실한 정보라든지 혹은 곧 꺼질 수 있는 그런 거품들이 많았을 때 순기능만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는 그것들을 그 거품을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더 높이 가야만 상승해야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다렸다거나 거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매도를 하게 되면 공매도는 그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건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움직임으로써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의 어떤 그런 이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면 이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기능이 전혀 없진 않다라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한다라는 뉘앙스로 금융위가 공지문을 발표하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논쟁이 일어났어요. 네. 3월 달에 그러면 하락하는 거 아니냐,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무엇인가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증시의 한 축이 되어줬으면 또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게 다 이제 지금 개미들의 어떤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어찌됐든 숙고해서 3월달에 결론을 내겠다. 3월달에 아마도 공매도를 다시 재개를 하는데 아직 제도적 보완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읽힙니다. 네. 질문 똑같은 문자가 많이 와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2095님 포함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빌릴 수 있습니까? 빌린 이자 같은 건 없나요? 막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개인은 5%의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라고 하는데 개인은 대주거래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5%의 이자를 주고 주식을 빌려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대차거래라고 해서 기관들끼리 그 주식을 빌려서 사고 파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주거래만 허용을 하게 됨으로써 증권사들 만 빌려줄 수가 있는데 증권사들이 이런 대주거래를 위해서 물량을 마음껏 확보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진짜 이 공매도를 해야 될 종목을 증권사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네. 대주거래를 못해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뛰어들 수 없는 현재까지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3월 15일 날 복귀한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앞으로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뜨거운 주식시장 더 뜨거운 공매도 논란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 아는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했고 오늘 오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쏘다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